이번 수업은 조건문, 그중 케이스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if문을 살펴봤죠. if문은 조건식이 true 또는 false인 경우에 해당하는 문장을 실행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케이스문은 순서가 있는 값, 자, 순서가 있는 값이라고 하면은 정수 0, 1, 2, 3, 4 그런 형태의 순서가 있겠죠. 그리고 열거형도 지정된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문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아스키 코드 형태의 숫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순서가 있게 돼요. 자, 이런 순서가 있는 값과 어떤 조건 값이 일치한 경우에 그 문장을 실행하는 그러한 문법입니다. 자, 그 문법을 한번 보면은 케이스 어떤 값 그리고 오브로 첫째 줄이 시작이 되고 and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조건 값들을 이제 쭉 적을 수가 있는데 조건 값을 적은 다음에 콜론 그리고 begin end로 여러 줄의 문장을 실행할 수도 있고, 자, 조건값 쉼표 조건값 형태로 여러 개의 조건값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자열을 명령문을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범위는 조건값 마침표 2개 조건값 형태로 서브레인지 형태의 그 범위를 지정한 이후에 이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 명령문을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선언된 조건값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else로 그 외에 명령문을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케이스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보면은 age는 정수형의 변수입니다. 이 age에는 어떤 값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 0일 경우에는 타이틀을 태아로, 1부터 7까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아로, 그리고 8, 13일 경우에 초등학생, 그리고 14 또는 15 또는 16일 경우에는 중학생, 그리고 17에서 19는 고등학생, 그 외에 그 범위 같은 경우에는 성인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코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케이스 스테이트먼트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문법 버튼 이벤트를 보면은 if문 같은 경우에는 true, false 형태로 사용하죠. 뭐 케이스문에서도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린으로 선언된 자료형을 true일 경우에 어떤 조건, false일 경우에 어떤 명령을 실행하라 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정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 0일 경우에 이렇게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 형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활용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정수는 살펴봤고, 열거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my enum이라고 first, second, third 이 세 가지의 열거형을 선언을 해놨어요. 타입으로 선언을 해놓고, 이 enum이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담은 다음에 그 값에 따라서 이 enum에 대한 값을 문자로 표현하는 이런 코드로 이렇게 열거형에서도 케이스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edit 캐릭터라는 곳에 받은 문자열, 자, 문자열 중에서 첫 번째 문자열을 캐릭터 변수에 담은 다음에 그 문자가 소문자인 경우 그리고 대문자인 경우, 자, 숫자인 경우에 대해서 캐릭터 타입을 지정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 같이 if문에서 어떤 비어있거나 길이가 1이 아닌 경우, 1인 아닌 경우에는 문자를 하나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조건문을 또 사용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문자가 어떤 범위에 속할 경우에 그 타입을 설명하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if문 같은 경우도 이런 조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else if 한 다음에 a를 숫자로 해서 a보다 크거나 그리고 z보다 작은 그러한 범위를 다 지정을 end 조건을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케이스문을 사용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좀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기회가 되면 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문 중 케이스문을 살펴봤습니다.